불경기 못 버틴 지역 건설사 눈물의 분양 취소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청약 공고를 내놓고 분양 안 하겠다고 취소한 게 아니에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취소했답니다. 보시죠. 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끝물을 추락을 보이고 있다. 580세대의 울산 무거 비스타 동원 공정률 30%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취소를 하고 추후에 분양 재개를 하겠다. 동원이거든요. 예, 울산 무거 비스타 동원건설. 예. 부산 경남 쪽에서 넘버1이거든요. 예, 1등 건설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버1 건설사, 부산 경남 지역 건설사 중에서는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동원건설에서 울산의 무거동의 비스타 동원 58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이전에. 분양을 했는데, 하다가 지금 공사를 하다가 30% 정도 공정을 진행시켰는데, 이 상태에서 기존 분양을, 청약을 한 사람들한테 분양 취소를 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동남권 대표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기존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공정률 30%까지 진행했던 공사마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각합니다. 지역 부동산 침체가 극단으로 치닫고 지방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계에 따르면 부산 건설사인 동원개발은 울산 남구 무고동에서 진행 중인 무고 비스타 동원의 기존 분양을 취소했다. 예, 여기는 지금 37층짜리로 58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는 481세대다. 그럼 나머지는 오피스텔이겠죠. 무고 비스타 동원은 완공되면 무고동에서 최고층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분양 성적부터 저조했다. 동원개발이 지난해 10월 이 단지 481세대를 일반 분양했는데 청약 결과 1, 2순위를 모두 합해도 1대1 경쟁률을 넘기지 못했다. 실제 계약률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은 예, 한 20% 정도? 그러면은 한 100개 정도 팔렸다. 계약됐다. 좀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개발도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분양이 돼야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내면은 그 중도금을 가지고 예, 돈이 회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80개 중에서 한 100개 정도 팔렸으면은 나머지 380개는 내 돈으로 가져야 돼. 건설사 돈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유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동원개발에서 중대 결심을 한 거죠. 분양 계약한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금 전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보상도 어느 정도는 해주겠죠. 예. 계약금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취소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일단 당분간은 공사를 올 스톱을 해놓고 예.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그 시점에 다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과 합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추후 다시 분양 일정을 잡기로 했다. 아파트 건립공사 역시 분양 재개에 맞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제재가 아니고 그 동원개발에서 자체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조합 측과의 의견 조율 그런 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시행사 겸 시공사죠. 동원개발이 시행사 겸 시공사 같이 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문제없이 정리했다. 지역 분양 시장이 호전되고 여러 불안 요소들이 줄어들면 아마 내년께 다시 분양을 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델하우스나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건데 이를 고려해도 분양을 취소한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이영리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문제지만은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낮추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을 낮추고 싶겠죠. 고분양가에서는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계속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남지가 않으니까. 아니 솔직히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손대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분양가가 나온 건데,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 분양에 나서는 길을 선택한 일도 있었다. 지역 건설업체인 협성건설은 테넌바움 2구사를 평당 약 436만 원씩 깎는 할인 분양을 실시했다. 뭐 테넌바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개 정도 팔렸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미분양이 한 200개 남아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다 지어놨잖아요, 이미 지금. 다 지어놓은 상태, 후분양을 했으니까 다 지어놓은 상태예요. 그럼 협성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겠죠. 자기 돈 들여서 다 지어놨는데, 예. 이게 팔리지도 않고 계속 쌓여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할인 분양까지 했는데, 할인 분양을 한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분양이 지금 같은 속도로 쌓이면은 유동성 위기를 견딜 지방 건설사가 몇 없다. 건설업체는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쁠 것 같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시급하다. 같이 이어서 보실 기사는 이거예요. 그래서 주거니역 주택건설협회죠. 여기서 국민의힘 현재 여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 여당과 주택업계의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택업계가 국회에 양도세 한시 감면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11일 날, 오늘 12일은 어제죠, 그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어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협회에서 요구한 거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달라. 그리고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달라.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예요. 4주택부터는 취득세가 12%예요. 지방세 빼고 국세만. 어마어마한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움직이기에 매우 힘든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똘똘한 한 채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강남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 지금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정말 계속 똘똘한 한 채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시 과세 특례 주택수에 제외한다는, 그러니까는 그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러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연장을 해주고 더 확대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협회에서 주장한 거는 지금 같은 실수요장에서는 지금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을 해소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첫 번째로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좀 감면을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도 지금, 다주택 투자자들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은, 지금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은, 똘똘하지 않은 놈들이죠. 똘똘한 놈들은 이미 다 완판됐지. 똘똘하지 않은 놈들이거든요. 이 애들을 완판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주택 투자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 건설업계에서는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당 측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예, 깊이 공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감면, 주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동원 개발이 이 정도라면은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동원 개발이 지금 짓고 있던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 갖다가 취소를 시키고, 예, 공사를 중단했던 이야기는 거의 건설계가 지금 초토화되어 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눈 뜨면은, 예, 문 닫는 건설사가 부지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갖다가 수습방관하고 놔두고 있으면은 안 될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업 자체가, 건설업이, 예, 국내 GDP의 15%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만큼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 건설 경기 부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설사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그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원인이 그 지방 미분양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실수요만으로는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는가. 사실 늦었죠, 지금. 건설사 다 망하고 나서 대책 너무 뭐합니까? 망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방 미분양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의 한시적 유예라든지 주식세 중과 배제 이런 조치가 나오면은 지방, 특히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세 중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안 하겠어요, 이런 기사가 나온다든지, 양도세도 뭐 유예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의 미분양들이 소진되어 가는 추세를 보면서 어떤 하나의 트리거로, 이번에 서울의 그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게 오세훈 시장의, 예,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였죠, 그죠? 예, 삼청대장,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에 대한 그 토지거래구역 해제, 요게 트리거가 되어서, 예, 서울이 완전 불바다가 되었죠, 그죠? 예, 불장으로 들었었습니다. 어떠한 트리거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그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제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의 그 조건들이 다 만족되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6월달, 7월달 정도면은 그 조건들을 다 조건들을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트리거만 작용한다면은, 예, 확연하게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급지의 A급 단지는 이미 상승을 많이 했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뭐 센텀파크라든지 해운대자이, 광안쌍용 이런 애들은 1년 전에 대비해서 최소 10몇 프로, 많게는 뭐 30% 정도까지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상급지의 A급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상급지의 B급 단지나 아니면 중급지의 상급 단지 요런 애들까지 좀 온기가 퍼지기 위해서 그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그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 하급지에 있는 구축 20년 넘은 구축까지도 상승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좀 더 지켜보시죠. 거래량이 지금 2월 달에 확실하게 2,000건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3월 달, 오늘 3월 12일인데, 지금 2월 달 거래량 찍게 된 게 1,800건이 넘고 있거든요. 예, 2,000건을 확연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3월까지 해가 집계가 되면은 2,000건을 확실히 넘어설 것 같고, 3, 4, 5, 6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상승해 나간다면은,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거래량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저가 매물은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걸 지켜보시면서, 예. 좀 이후에 방향들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건설 경기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좀 빠르게 그 현재 힘들어하는 정말 고사 직전에 있는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예,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